넉넉한 들판과 푸른 산, 시원한 바다를 끼고 있는 남도 답사 1번지 강진.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고장으로만 알고 계신다고요? 그렇다면 큰 오산. 역사와 문화가 깃든 고장 강진에선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을 따라가보는 특별한 여행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다산의 숨결이 깃든 고장에서 보내는 특별한 하루. 지금 출발합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맑은 공기도 마시고 푸른 잎들도 보니까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거든요. 요즘 사실 일 하루 종일 일만 하느라 너무 지쳤었는데 이렇게 또 산에 와서 이런 맑은 공기도 마시고 푸른 잎들도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저 오늘 이렇게 힐링만 하고 가면 되나요? 에이, 박은혜 리포터, 힐링뿐이겠어요? 보고, 먹고, 즐기고! 오늘 다산 선생의 발자취를 제대로 구경시켜드릴게요. 겨울에도 자연의 푸름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강진. 이렇게 산길을 따라 조금씩 오르다 보면 살며시 모습을 드러내는 작은 기와집 한 채? 여긴 어디예요? 힘차게 산길을 쭉 따라서 올라와 보니까 작은 기와집도 하나 보이고 또 주변에 이렇게 나무도 푸르르게 자라 있거든요. 네.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은데 이곳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를 지금 다산 초당이라고 하는데 네. 와서 보니까 기와집이죠. 네. 그래서 야 이거 뭐 기와집으로 왜 초당 하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본래는 정약용 선생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이 다산 초당이 있었습니다. 왜 다산 초당이 됐냐면 이 산에가 본래 차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이 동네 분들이 차가 많은 산, 그래서 다산 이렇게 불렀죠, 이 산을. 그래서 이 산 주인 윤단이란 분이 여기다 이렇게 자기의 별서를 짓고 내가 사는 곳을 낮추어서 초당이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다산 초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내중에 정약용 선생님이 왔다 가시면서 여기 살고 가시면서 호가 다산이라는 호가 붙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다른 호가 열수라든지 뭐 사암이라든지 이런 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산 정약용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해서 된 다산 초당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삶은 강진에서 오랜 시간 동안 겪어야 했던 귀양살이를 빼놓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장장 18년에 걸친 강진 귀양살이 가운데 10년을 다산초당에서 지낸 정약용 선생. 그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귀양살이 동안 동백꽃처럼 붉게 학문과 사상을 피워올렸답니다. 황사형 백서 사건이 납니다. 그래서 황사형 백서 사건에는 틀림없이 이거 정약용이 개입이 됐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장기에 여비에 가 있고 자기 형님의 여기 완도 신지 그때 네. 강진 신지였었는데 가 있던 선생님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취재를 했는데 대개 응부에서 그 취재를 했던 이한묵이라는 사람을 그때 강진 현감으로 보냈고 지금 같으면은 좀 혼을 내줘라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를 강진으로 여기로 오신 것 같습니다. 깊은 좌절도 안겨줬지만 최고의 실학자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던 강진 유배 생활. 늘 마음에 두었던 실학과 애민의 길을 다산초당에서도 이어갔던 정약용 선생. 그 결실로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등 무려 500여 권에 이르는 저서가 이곳 강진에서 민족의 유산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네. 정약용 선생님이 그렇게 아주 훌륭한 업적을 만들어주셨던 가장 중요한 산실입니다. 그런데 네. 여기보다 네. 더 중요한 곳이 또 있어요. 아니 여기도 이렇게 중요한 곳인데 여기보다 더 중요한 곳이면 도대체 어떤 곳이에요? 그것은 네. 가서 보도록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어딘지 벌써 궁금해지는데 빨리 가보실까요 그러면? 네. 갑시다. 산을 내려와 강진읍으로 쭉 들어와 보니 읍 한가운데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아니 그런데 2019년 21세기에 웬 초가집과 기와집이래요?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여기 이렇게 도착해 보니까 위에 사이제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이고, 한문을 잘 하시는데. 제가 사실 한문은 잘 못해요. 그렇지만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이곳이 어딘지 알았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사이제라고 써 있기는 하지만 자세하게는 모르겠거든요. 어떤 곳일까요? 네, 여기는 정약용 선생님께서 처음 유배 왔을 때 정말 이 정적들에 의해서 정약용 선생님을 굉장히 핍박해서 우리 강진 사람들이 정약용 선생하고는 말만 해도 네. 예, 불려가서 권장을 맞고 이제 그런 어려운 시기였는데 우리 주모께서 방을 하나 주시면서 여기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이 이제 그랬죠. 내가 여가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방을 줍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불이익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냐? 와서 너같이 훌륭한 사람 여기 와서 애들도 좀 가르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이 주모가 아니었으면 우리의 다산의 어떤 그런 큰 업적, 큰 사상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4년 동안 여기서 쭉 계셨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은 이곳이 정약용 선생님이 처음 강진에 내려와서 또 머문 곳이기도 하면서 주모의 그런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곳이기도 한데, 근데 주막이잖아요. 근데 주막이 아니라 사이제라는 이름을 가진 데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여기가 동문외 매반가 또는 동천여사 이렇게 부르는 곳이었는데 정약용 선생님이 그 주모의 질문을 받습니다. 예, 남녀 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왜 여자를 이렇게 천시하느냐? 그러고 물어보는데 그때 생각 못한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주모만 또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꼈어.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용모를 바꿉니다. 뭐 사의 담 그래요. 생각은 더 담백하게 해야 되겠다. 모의 장. 예, 용모는 장엄하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언의인 말은 좀 짧게 해야 되겠다. 동의 중 행동은 무겁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가지를 내가 마땅히 다시 바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가지를 마땅히 바르게 한다는 의미로 사의제입니다. 이렇게 또 의미를 다 듣고 나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마음이 좀 남다르고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머나먼 유배의 땅 강진. 이곳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을 정약용 선생은 동문 주막의 모녀 덕분에 마음을 다잡으며 고독한 유배 생활을 학문으로 갈고 닦았는데요. 우리 박은혜 리포터도 정약용 선생이 거닐었던 사이제 골목 구석구석을 걸어보는데 아니 뭘 찾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또 주막이었던 곳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주막에 왔으면 밥 한 끼는 먹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밥도 안 주고 촬영하실 건 아니죠? 주막에 왔으니까 뭐 부침개, 또 파전, 막걸리 이런 거 먹고 가야죠. 한 잔 사고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주모? 주모 한 잔 주시오! 주모를 외치며 들어오고 싶은 이곳. 사이제에 왔으면 꼭 맛보고 가야 하는 이것. 들어는 봤나 먹어는 봤나 정약용 선생도 즐겨 먹었다는 이름하야 다산밥상 되시겠다. 사이제에 오면은 꼭 들려야 한다는 주막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다산밥상인가요? 네, 다산밥상입니다. 그 다산밥상 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욱국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왜 아욱국이 꼭 들어가야 되나요? 정약용 선생님께서 여기 계실 때요. 그때는 먹을 것이 귀했잖아요. 지천에 아욱이 제일 흔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조밥에 아욱국을 드셨대요. 그때는 강진이다 보니까 바지락과 굴이 흔했겠죠. 그러니까 굴 전에다가 지금은 봄도 하고 지천에 있는 나물 있잖아요. 네. 고기 종류는 없고 약간 야채, 채소 종류만 많이 올라 있어요. 아욱국 한 그릇에 탁주 한 잔 넣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 같은 사이제 주막. 2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주막 안에선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옛날 그 사시던 방식으로 집을 지어놔가지고 아주 멋있네요. 이 식사도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동문박 주막이요. 동문박 주막. 네. 두둑하게 배도 채웠겠다. 본격적으로 사이제 저작거리 한 바퀴 돌아볼까요?
고즈넉한 옛 모습의 돌담과 초가지붕까지 소담스러운 마을의 운치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학문을 갈고 닦았다고 하잖아요. 200년이 지난 2019년에도 이곳에서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지 살짝 엿보러 가볼까요? 그 옛날 정약용 선생이 제자들에게 학문을 가르쳐줬던 것처럼 이곳에선 사이제를 찾은 이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공간들이 마련돼 있는데요. 전통차, 전통한과 수제 도장 등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물론 크로키, 플라워 캔들 등 청년 사장님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공방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 향기도 너무 좋고요. 또 보기에도 예쁜 완성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근데 이 사이제에 제가 와서 이런 예쁜 향초라고 하나요? 이런 걸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건 사실 상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런 곳에 또 이런 공방이 있을 줄 몰랐는데 이렇게 또 공방을 차리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희 강진에서 청년 창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이제 여기 장소는 제공해 주셨고요.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이제 유배 오셔서 처음 이제 머무시다 가신 곳이라서 여기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강진 사이제 저작거리. 이제 슬슬 해도 저물었겠다. 사이제 저작거리에 왔으니 뜨끈한 온돌방에 몸 좀 녹이고 가야겠죠. 아니 그런데 박은희 리포터 벌써 이불 까는 거야? 마지막 인사는 하고 누워야지. 다산 선생님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힘든 유배 생활이었지만 주모가 주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이렇게 고즈넉한 한옥에서 편안히 쉬기도 하고 강진 사람들의 정을 느끼면서 힘든 유배 생활을 잘 견딜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 여기 온 김에 한옥에서 하룻밤 자고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산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곳 사이제에서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언제 가도 누구와 가도 좋습니다. 그 옛날 다산 선생이 느꼈던 것처럼 주모가 내어준 따뜻한 정과 구수한 밥상, 하루의 피로를 시원하게 풀 수 있는 편안한 휴식까지. 남도답사 1번지 강진. 이번만큼이라도 정약용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한 번쯤은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따 뭐터요? 언능 사이제로 안 오고.